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연자님들 보니까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그 치매라고 불리면은 사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걸 통틀어서 이제 치매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디멘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치매 중에서도 한 가장 60에서 70%가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셨다고 해서 다 알츠하이머 병은 아니고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알츠하이머 병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혈관성 치매라든가 다양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에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흔한 치매의 원인이 되겠고요. 아직 그 옛날까지는 치료제가 하나도 없다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몇 가지 치료제가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먼 훗날 미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 친척 어르신 중에서도 이게 치매가 걸렸다고 이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분들도 있고 항상 제가 치매를 연구하고 있으니 정 교수 약은 언제 만들어지나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질병이죠. 사실 본인 자체는 사실 기억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뭐 괜찮을 수도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되게 힘들어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부가 비용이나 치료 그 비용 그런 것들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 뭐 뇌에 관심 있으시면 잘 뭐 들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정상 뇌가 제 끝에 있고요. 레이저 포인터가 여기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되는 건가? 되네요. 여기 정상 뇌가 있고요. 여기서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현상을 보입니다. 매우 그 막바지에. 네, 막바지에 보이고요. 그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소견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단백질들이 세포 바깥이랑 세포 안에 쌓이는 질병을 사실 이게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바깥에 이렇게 약간 먼지처럼 쌓이는 것을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신경세포 안에 타우라는 단백질들이 원래 하던 기능에서 벗어나서 점점 이상하게 쌓이고 있는 이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프로테인이 쌓이거나 타우가 쌓인다. 그런데 그런 얘들이 무슨 일을 일으키냐라는 것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것은 이 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그 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여진 것들이 이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가 있고 또 뇌에서도 다양한 그 신경이 아닌 다른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뭐 저희는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불리는 이런 비신경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점점 이상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경세포만을 집중해서 이제 연구가 되어 왔고 치료제도 이제 신경세포만에 집중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10년도 이후부터 신경세포보다 이 옆에 있는 세포 애들이 약간 면역 반응을 일으키네. 그 오늘 초기에도 면역에 관해서 들었었죠. 그 면역 반응이 뇌에서는 이 두 세포에서 일단 조절이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가 진행됨으로써 이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가 점점점 염증 반응을 띠고 얘네들이 신경세포를 또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을 가속화시킨다는 것들이 잘 알려지면서 최근에서는 여러 가지 이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이런 비신경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스한 이 그림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봤는데요. 여기 신경세포가 있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타가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원래 이제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이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는 APP라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이게 잘라지게 되면 이 특정한 그 프래그먼트 크기를 가진 이러한 그 애들이 생겨나게 되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지들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이 올리고모나 이렇게 아니면 점점 피브릴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것이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서 너무 잘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한 수십 년 동안 있어 왔고요. 최근에 들어서야 A베타 얘네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 현황을 잠깐 보시면 한 2년 전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임상 실험이라고 아시죠? 임상 1,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페이스 2와 페이스 3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렸던 이 아밀로이드나 이 타우의 농도를 뇌에서 줄이자라는 것이 이제 여러 제약회사의 목표였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도들이 수십 년 동안 실패를 해왔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이는 뭔가를 해도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 좋아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연구가 다 잘못됐다. 알츠하이머가 A베타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항체를 통한 이런 면역 치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체라는 것은 면역학 시간에도 들었겠지만 이렇게 생겼고 여기 끝부분을 통해서 이 항원을 인식하는 이런 저희 몸에서 생겨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물질들인데요. 이 항체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서 이 A베타와 타우를 인식하는 이런 항체를 우리 몸에 투여해주는 이런 면역 치료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혹은 성공했던 항체가 바로 이 아듀카노맵이라고 하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항체입니다. 이 바이오젠은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처음에는 약간 듣보잡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 항체 치료제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이 분야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커지네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네이처라는 좋은 저널에 이 뇌 환자한테서 이 항체를 투여해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면 높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면 낮은 농도인데 이 1년이 지난 후에 환자들한테 이 항체를 처리했더니 이렇게 많았던 A베타가 이렇게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스타팅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환자들한테서 이제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봤더니 이전까지는 뭔가 약을 처리한 다음에 이 인지기능, 기억력 이런 게 돌아온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쳤더니 여기서 보시면 여기 논란이 많이 되지만 어떤 데이터를 보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최초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그게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이드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럴 수가 이런 데이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알츠하이머제 치료제라고 나온 것 중에서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처음에 개발됐던 아듀카노맵은 시장에서 사실 퇴출됐어요.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임상 실험에서 이게 확실하게 약간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지? 하는 그런 의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없어졌지만 이 똑같은 회사 바이오젠과 또 일본의 에자이가 합작을 해서 이 레카네밤이라는 새로운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똑같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노클로널 단일 항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사실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처방이 되는 약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서 처방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주 첫 번째 사실 시판되는 FDA에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허가가 안 됐어요. 네, FDA에서 미국에서만 허가가 됐고 EMA 유로피안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을 함으로써 이게 A베타를 줄이는 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쾅 도장이 박힌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너도 나도 이 업계에 뛰어들고 있고요. 이 가장 가까운 후발주자는 이제 그 일라이 릴리라고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가장 그 세계에서 몇 손위에 드는 제약 업계에서 이 도나네맘이라는 항체를 만들었고요. 얘도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게 다들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이게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고 다 작년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나네맘도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 그 러시나 또 에피에서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항체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가 좋네, 내 거가 좋네, 뭐 이렇게 싸우는 이제 상황이죠. 이게 그러면 다 행복한 스토리의 결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FDA는 허가가 됐지만 사실 이게 허가가 되기까지도 아까 이게 임상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부작용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돌면서 사실 유럽에서는 허가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사실 한 6개월 정도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약간 방지해 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기억력의 감퇴를 한 몇 개월 연장시킨다. 방지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질 않네? 라는 거에 1차적으로 실망을 좀 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시다가 여러 환자들이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요새 아리아라는 말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하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몇 사람들이 임상을 하다가 환자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 혈관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레캔비, 레카노맵을 맞았을 경우에 이 뇌에 이게 다 피가 샌 거거든요. 뇌출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생해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레캔비를 병원에서 처방할 때 혈액 응고제를 같이 맞으신 환자한테는 금지 뭐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그런 그 의심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여러 가지 임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자들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이게 항체를 복용을 환자들의 뇌를 봤더니 이 뇌가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줄어들었지? 그래서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뇌가 줄어들고 소위 이게 뇌 안에 있는 그 뇌척석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걔는 또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뇌 사이즈의 변화가 있었다 이 항체를 받고. 근데 이런 것들이 뇌의 볼륨이 줄어들고 또 그 뇌척수액의 분량이 커진 것이 사실 뇌염증의 사실 인자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치료제를 맞았는데 왜 염증이 심해졌지?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몇 의사분들은 아니야. 다 좋아지고 있는 사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요새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죠? 컨트라버시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 제가 카이스트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저희 과의 교수님이랑 같이 놀다가 그냥 우리 놀기만 할 수 없지 않아? 그래서 우리 연구를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근데 그때 이제 연구 주제로서 이 알츠하이머에서 이런 항체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항체가 부작용이 심하더라라는 거에 이제 기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좋은 그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려면 이제 항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놀다가 이제 생각해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항체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체가 Y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빨간색을 통해서 그 아밀로이드 베타나 이 항원이라고 하죠. 항원들을 여기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면 이렇게 이 그 뇌에서 존재하는 나쁜 항원에 이렇게 다 바인딩을 덕지덕지 하게 되는데, 이게 바인딩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Y자의 끝부분, 요 끝부분이 그 FC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FC를 인식하는 수용체들이 면역세포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불리는 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신경세포가 아닌 비신경세포들이 요 항체의 끝부분을 인식하는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항체가 뇌에 들어오면 일단은 그 항원 A베타에 덕지덕지 달라붙고 이 컴플렉스를 마이크로글리아가 요 끝부분을 인식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확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이 A베타를 냠냠냠 얘가 소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뇌에서 농도가 낮아진다. 이게 항체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항체라는 게 그 나쁜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이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애잖아요. 그래서 기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가 이제 박테리아를 보면 요 빨간색으로 박테리아를 인식한 다음에 요 끝부분을 통해서 이 면역세포가 와서 그 박테리아를 이제 잡아먹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런 면역 치료제는 이 A베타를 약간 박테리아나 나쁜 놈으로 인식을 하게 인공적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잡아먹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면역 치료제의 기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면역 치료제가 사실 잘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미 면역학자들한테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여기 이제 항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FC 그 항체의 Y자의 끝부분을 인식하는 수용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A베타는 안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이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면 한 가지 일어나는 사실이 이 뭔가 세포를 잡아먹는 이 포식작용, 뭐 파고사이토시스라고도 부르는데 얘네가 활성화돼가지고 요 안에 요것들이 훅 세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때 항상 같이 일어나는 일이 이 세포는 얘를 이제 박테리아인가 병원치구나라고 인식을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얘를 같이 없애려고 그 염증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파고사이토시스와 인플라메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실 항체의 기본 원리인데 이게 뇌에서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 A베타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됐고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되 그냥 무시하는 거죠. 왜냐면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요. 항체 치료를 하면서 가장 아까 뇌 피가 막 줄줄 샌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 뇌를 이제 MRI를 통해서 환자들을 쭉 팔로우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라고 불리는 피노타입이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아밀로이드는 이제 유식한 말로 바꾸면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이미징 어브노멀리티로서 아밀로이드 때문에 생기는 그 MRI적 소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사람 뇌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보면 요 부종 이레마가 생겨나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 헤머리지라고 이제 뇌출혈이 사실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항체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 퍼센티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게 어떤 특정 항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라면 모두 거의 대부분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된 아듀카노맵이라는 항체는 41%가 이런 아리아 피노타입이 일어나고요. 또 지금 허가된 레카노맵은 그나마 괜찮아서 한 20% 정도의 환자한테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부모님들이 친척분들이 나는 이제 알츠하이머 걸린 것 같아. 병원에 가서 항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옆에서 뇌출혈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서 하는 일은 이 항체 치료를 받으면서 이 뇌출혈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MRI를 같이 찍어요. 그러니까 MRI를 항상 같이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RI를 찍지 못하는 환자들은 요 처방이 나오질 않습니다. 폐쇄공포증 이런 분들도 이 항체가 처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MRI를 찍을 수 없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계속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니까 항체의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겠잖아요. 항체의 양을 증가시키면 사실 뇌출혈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간 듣게 될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요. A4E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A4E가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A4E4를 갖고 있으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12배가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토르 아시나요? 토르. 어벤져의 토르. 그분이 A4E4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뉴스에 났죠. 자기는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살겠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근데 APOE4를 갖고 있으면 사실 언젠가는 알츠하이머 걸린다라고 할 만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요 환자들, 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종이 훨씬 심하다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APOE4를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 처방이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왜 혈관에서 왜 피가 새는 걸까라는 것들을 제약회사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라이 릴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약회사에서 논문을 낸 것인데요. 여기 혈관을 보면 여기가 이제 핏줄이 있고 핏줄이 있고 여기 이제 뇌가 있겠죠. 뇌가 있고 뇌혈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에스트로사이트와 마이크로글리아 뿐만 아니라 이 뇌 혈관 근처에 마크로페이지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제 알려진 것은 얘네들이 여기도 이제 뇌 사이에서도 A베타가 막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체가 주어지면 이 얘네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과 같이 사실 놀랍다에 대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는 한 2016년도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논문이 2023년도에 나왔거든요. 타이포입니다. 23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로 보여준 것이 사실 이 마크로페이지가 항체로 인해서 더 염증 반응이 가속화됐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FC 리셉터, 그 FC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많은데 걔를 통해서 A베타를 잡아먹을 때 염증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서 이 혈관에 염증성 손상을 줬기 때문에 이 뇌출혈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되겠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 사실 저의 생각에서는 이런 면역 반응이 그 뇌혈관에서만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뇌혈관에는 요 마크로페이지라는 면역 세포가 있고, 근데 이제 뇌 전체에서는 이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또 나쁜 애는 아니고 좋은 그 훌륭한 면역 세포가 있는데 얘네도 사실 그 FC 리셉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항체를 통해서 이런 염증성 반응이 그게 내추럴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혈관에서 일어나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저희는 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베타는 사실 혈관에서도 쌓이고 뇌에서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전을 통해서 이 FC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면 뇌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더 염증성 현상을 띌 것이고 이 염증성 반응이 크게 되면 사실 이러한 그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나 마크로페이지들이 그 신경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베타를 치유하려고 항체 치료를 받았는데 약간 필수 불가결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죠? 파라독시컬하게 이 신경세포의 손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이 항체 치료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항체를 처리하는 게 사실 유일한 희망이고요. 현재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내재적인 한계점이 있다. 그 한계점이 무엇일까? 그 한계점은 그 면역 반응을 가속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베타를 제거하는 족족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 그것 때문에 신경세포가 손상이 받아서 인지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큰 문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MRI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POE4를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맞는 환자들한테는 이런 처방을 내릴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 그렇죠? 이게 현 상황의 문제.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서 오늘 약간 걱정됐던 게 이게 약을 팔러 나온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걱정을 좀 했고요. 어차피 제 연구로 나갈 거니까 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그 두 개의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그냥 하려고요. 그리고 하겠지만 이제 종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신약 개발을 저희가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인식을 이제 상황을 공유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가 이제 저희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었고요.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연구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그 박테리아나 나쁜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먹는 기전을 연구는 하지 않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죽어가는 세포가 어떻게 저희 몸에서 제거되나 뭐 이런 거를 저희는 뇌에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박테리아나 패소젠이 들어오면 얘를 인식하는 아까 말씀드린 항체들이 이제 몸에서 뿜뿜뿜 만들어지고 그럼 얘가 이제 항체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 여기 표면에 있는 면역세포의 표면에 있는 그 FC 리셉터, 그러니까 FC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이게 잡아먹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항상 그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을 유발하면 사실 이게 그 여러분들 염증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염증성 인자가 막 분비되면 그 여러 몸 안에 돌아다니는 면역세포들을 일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치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역세포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약간 감염을 빨리 단시간에 해결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뇌에서 일어나면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와 반대는 아니고 약간 이상한 형태의 그런 그 세포를 잡아먹는 기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속 세포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뭐 목욕탕 가면 때도 미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스킨 세포가 계속 하루에도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고 그 저희 여러분 장 속에 있는 장 상피 세포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세포가 계속 죽어나가지만 염증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죽어가는 세포를 그 옆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냠냠냠 먹고 있고 이때 먹으면서 염증 이거와는 완전 반대로 이 염증을 억제하는 시그널 세포 기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죽어가는 세포를 먹지만 저희가 면역 반응 없이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약간 팬시한 말로 얘는 페고사이토시스, 얘는 뭐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이름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점은 얘는 염증을 일으킨다. 얘는 염증을 억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이 염증을 억제하는 그 세포를 잡아먹는 병균체가 아니고 세포를 잡아먹는 기전을 좀 들여다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수용체. 얘는 그 FC 수용체와는 전혀 다른 애들이고요. 얘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이 템 수용체라고 부르는 애였어요. 이 템에는 사실 타이로3 엑실 멀티케이 뭐 잘 모르셔도 되지만 끝부분을 따서 TAM 이 세 개의 리셉터를 통칭해서 템 리셉터라고 부르고 있고 얘네들은 그 뇌에서는 에스트로사이트랑 마이크로글리아에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죽어가는 세포를 인식해서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할 때 이 빨간색 애들이 얘가 죽어가는 세포라고 치면 바로 인식을 못하고 이 파란색 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단백질은 그 여기 세포 바깥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을 이제 게스6나 가스 사람들 이름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일단 이름은 게스6라고 부르고요. 이 프로테인 S 두 종류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떠다니다가 1차적으로 죽어가는 세포를 인식해서 딱 달라붙고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세포와 이 파란색 단백질을 이 빨간색 애들이 인식해서 잡아먹는 거죠. 요 아저씨가 요 패스웨이를 처음 찾으셨습니다. 대머리 아저씨. 사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솔크 인스티튜트의 그렉 램케라는 분이시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이 빨간색 수용체가 그래서 특이한 점은 뭔가를 인식했을 때 잡아먹는다. 이건 똑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상이 항상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완전히죠. 세포 기전을 활성화시킨다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게 그냥 잡생각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회사를 만든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둥둥둥 떠다니는 이 겟6라는 프로테인이 원래는 이 A베타를 인식을 못 하거든요. 원래는 죽어가는 세포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꼭지를 딱 떼버리고 거기에 항체의 끝부분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 아듀카노맵에 아까는 빨간색으로 보여있던 그 항원을 인식하는 그 부분을 거기를 떼와서 이 겟6에 퓨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약간 그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단백질을 저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하는 바는 얘를 뇌에 집어넣으면
이 항체의 끝부분을 넣었으니까 항체처럼 그 A베타에 달라붙을 텐데 얘네가 원래는 그 정상적인 항체였으면 FC 리셉터를 통해서 먹혀야 되는데 이제는 노란색은 FC 리셉터에 바인딩 못하니까 이 TEM 리셉터를 통해서 잡아먹히겠지? 뭐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얘를 잡아먹긴 하지만 이 면역 반응이 억제될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긴 실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만드는 건 쉬운데 실제 실험하는 대학원생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데이터가 왜 안 나오지? 라고 얘기하면서 몇 년간 저희가 이제 함께 고생한 결과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알츠하이머 쥐들이 있거든요. 알츠하이머 A베타가 많이 쌓이게 만든 쥐들이 있습니다. 뭐 5XFL이라는 쥐들도 있고요. 이런 쥐들은 이제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A베타 덩어리들이 많이 뇌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휴먼 알츠하이머 환경을 이제 따라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항체도 넣어보고 저희가 만든 그 겟6를 기반으로 한 이 인공 단백질도 넣어봤을 때 그 A베타 초록색으로 보이는 A베타 플락이 항체만큼 잘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학생이 이게 여기서 우리 훌륭한 학생이 요를 물질 넣었는데 이 A베타가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뭐 저희가 막 이럴 수가 있어 막 좋아가지고 쥐를 잘 봤더니 쥐가 이 쥐가 아니고 와일드 타입 쥐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한 2, 3일을 학생을 어떻게 된 거니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 학생이 지금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저희 실험실에 아주 중요한 주 멤버가 되었답니다. 뭐 그런 사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뭐 그래프를 갖고 왔지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징으로 보시면 이게 뭐죠? 이 파란색이 세포고 뭐 이 빨간색이 이제 A베타 플락이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낸 건 저희 물질을 넣을 경우에 이런 글리아들이 잘 잡아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요새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거나 연구할 때 항상 이제 보게 되실 이런 RNA 시퀀싱. 그래서 이제 어떤 세포가 얼마나 많은 다른 종류의 RNA를 발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알아보는 이런 실험들을 저희도 수행을 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저도 처음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도대체 뭐지라고 했었는데 요새 이제 대세가 돼가지고 모든 실험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각각의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를 이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항체를 넣었을 경우나 저희 물질을 넣었을 경우에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변했는지 봤더니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항체를 넣었을 경우에서는 오히려 염증 반응이 더 심해졌는데 저희 물질을 넣었을 경우에서는 염증 반응이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더라. 뭐 이런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새는 것도 열심히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그 약간 이 정도 되면 이제 약팔로 왔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피가 줄어드는 것도 피가 새는 것도 많이 회복이 됐다. 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게 복잡하지만 이 동영상으로 모든 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항체가 있고 저희 물질이 있습니다. 일단 항체를 보시면 이 Y자 쉐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뇌에 A베타가 이제 많이 쌓여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항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스프로사이트라는 세포가 있고요. 마이크로글리아도 이제 아까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 있네요. 얘네 표면에 이제 그 FC 리셉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항체가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고 이 붙은 항체와 A베타가 이제 FC 리셉터를 통해서 인식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잡아먹습니다. 근데 잡아먹는데 제가 이걸 동영상에서 표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한 빨간색 인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염증성 인자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이 뇌가 뇌 부종과 뇌출혈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잘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저희 물질은 이렇게 생겼었고요. 얘들을 이제 넣어주면 그 항체의 끝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A베타에 똑같이 붙고 음압부터 다르죠. 그래서 요 TEM 리셋터를 통해서 붙고 먹히고 없어지는 것과 지금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봤던 그 inflammatory response가 나오지 않는다. 너무 희망찬 음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도 뭐 같이 참전한다 뭐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요. 어이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게를 장악하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치 제가 혼자 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이랑 놀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같이 논 분이 그 김찬혁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저랑 입사 동기. 그래서 입사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입사 동기가 중요하고 여러분 그 친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분이 네, 입사 동기였는데 지금 서울대 약대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노타이핑 와일드 타입으로 그 저희 알츠하이머지로 착각했던 우리 시험실의 그 훌륭한 그분이 이세영 요 분이시고요. 처음에는 그 와일드 타입과 알츠하이머지를 헷갈릴 정도였지만 지금은 네, 훌륭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찬혁 교수님 방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정현철 박사도 이제 여기 있고요. 넷이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훌륭한 잡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근데 이 논문이 될 때쯤 이거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저의 대부분의 연구는 그전 이런 논문을 내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기존 항체가 유일한 치료 해결책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그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리아나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회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가단체, 여기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단, 저희도 이제 그 나라에서 치매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조직하시는 이런 국가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름을 줘야 된대요. 저희가 약간 어떤 기술을 새로 만들면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팬시한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때 마음 잡고 책상에 앉아서 이름을 생각해 보다가 이름을 떠오른 게 가이아. 네, 거창하죠. 하지만 Gas6 Mediated Anti-Inflammatory Adapter. 네, 제가 제안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줬다. 네, 나중에 이 이름을 보시면 제가 줬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겟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 부분이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템 리세터를 인식할 수 있는 Gas6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질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A베타를 타겟팅했지만 사실 이 항체 끝 부분을 바뀌면 다른 단백질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A베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퇴행성 뇌질환에서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저희 그 패스웨이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2021년도인가 만들었나요? 2022년도인가 만들었나요? 헷갈리네요. 만들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연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요새 느끼고 있어요. 이 약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다고 약이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신약 개발을 하고 싶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에리어가 너무 다양하다. 이런 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거는 사실 이런 작은 물질이었어요. 아주 항체의 끝부분을 잘라서 Gas6를 붙인 것. 근데 이제 저희가 회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얘를 이제 쥐나 뭐 사람한테 여기다가 혈관에 찌르면 3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이 약이. 이 프로테인이. 워낙 퓨전 프로테인이 워낙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건 약으로 쓸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누가 어떤 환자가 3시간마다 주사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는 상당히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것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간단한 항체 모양을 썼다라면 요 부분을 점점 약간 이상한 모양, 얘를 해볼까? 저런 모양을 해볼까?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요 끝을 항체 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랑 연결시켜주는 링커 부분을 얘를 쓸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썼던 거는 정상 상태의 Gas6인데 얘를 좀 더 변화시키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저희가 단백질을 만들려면
그 되게 생산성 오늘 한국말이 잘 안 되네요. 생산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와장창창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야 이제 값도 싸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겟6에 여러 가지 그 돌연변이를 도입하면서 갑자기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요로 끝에를 좀 더 크게 항체처럼 만들면 좀 되게 많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혈액에 넣어도 한 일주일간은 버티는 이런 단백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 끝부분 겟6도 여러 가지 인핸스드 겟6로 제가 뮤테이션을 줄 경우에 점점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끝은 아니고 점점 저희가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을 만들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몸에 넣었을 때 얼마나 안정하냐. 전에서는 이제 1시간, 3시간 이내에 다 없어졌었는데 요새는 이제 100시간도 넘게 버틴다. 뭐 있었지만 지금도 이 끝이 아니랍니다. 이걸 해놨더니 또 다른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그 A베타를 제거를 해서 염증성 없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해보자라는 그런 첫 번째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타우도 있고 또한 그 파킨슨병에서는 알파시니큐린이라는 단백질도 있고 뭐 헌팅턴병에서는 그 헌팅턴 프로테인도 뇌에 많이 쌓이는 게 문제가 되고 다양한 단백질이 쌓이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염증을 띠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사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회사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랑 그 김찬혁 교수님이 이제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경영의 경자도 모른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합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훌륭하신 사장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외부에서 젊고 잘생기신 그 사장님을 초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셋이서 함께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서 스타벅스 치면 나오는 건물이고요. 새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 절대 아니고요. 새를 들어서 살고 있지만 스타벅스 1층에 있고 2,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위층 건물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21년도에 만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4년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작은 3명을 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임 리세터를 처음 만드신 이분을 저희가 그 자문 교수님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흔쾌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연구했던 그런 기존으로 너희들이 약을 만드는구나 하고 되게 기특하게 좋아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모르간 쉥님이라고 사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그런 지금 MIT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옛날에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넨텍의 뉴럴사이언스의 수장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뵙게 되어서 또 저희 회사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회사를 해보니 저희는 이제 앞단에 연구만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각각 저희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회사에 계셨던 유한양행, 녹십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밀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저희가 연구했던 거를 정말 신약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박사과정 분들이 한 35명 아닌가? 박사과정 12분 계시네요. 12분 계시고 전체 일꾼들은 35명 정도 계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펀딩을 많이 도달을 하였고 최근에 돈을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은 저한테 들어온 돈은 0원, 빵원이고요. 대신 이제 그 회사가 한 향후 5년이나 10년 동안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자금을 모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난의 밥을 만들고 있는 일라이 릴리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도 지금 저도 사실 배우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약을 임상까지 보내서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실험실 분들이고요. 저기 중요한 펀딩 분들, IBS, 그다음에 치매극복 연구개발센터, 그다음에 연구재단,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